안녕하세요. 김태훈의 현명한 주식투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. 이번에는 검은 사막이라는 온라인 게임으로 유명한 펄어비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이 펄어비스는 제2의 NC소프트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이 검은 사막이라는 단일 게임으로 대박을 친 게임 업체입니다. 온라인에서 성공한 것을 배경으로 해서 이 검은 사막이라는 게임을 모바일로 또 전환을 했고요. 또 그 콘솔 게임으로도 이식해서 거의 이 검은 사막이라는 단일 게임으로 지금의 매출을 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회사입니다. 굉장히 많이 성장했죠. 그러니까 리니지를 갖고 엔소프트가 성장한 것처럼 펄어비스는 검은 사막이라는 게임을 기반으로 이렇게 성장을 한 겁니다. 그리고 그 이후에 펄어비스도 다양한 신작 게임들을 내놓고 있습니다. 뭐 최근에 뭐 내놨던 이 이브라는 것도 이게 새로 나온 게임인데, 이브라는 이 게임은 그 기존의 검은 사막과 좀 다르게 첨단 우주를 배경으로 해서 하는 게임이고 해서 좀 약간 다르긴 해도 이 전반적으로 뭐 이 어떻게 보면 뭐랄까 전략 시뮬레이션 MMORPG 게임이라고 하나요? 그 범주에서는 벗어나지 않는 게임이긴 하죠. 그래서 하여튼 이 검은 사막이라는 게임이 전체 매출액의 한 80%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, 신작 게임으로 내놓은 2부가 한 20% 정도를 받쳐주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. 자, 지금 이제 검은 사막 온라인과 모바일, 그다음에 콘솔로 이 검은 사막이 가장 큰 수익을 벌어주는 IP가 되고 있고, 그다음에 2부를 온라인과 모바일로 내놓은 상태입니다. 그리고 이거는 이제 글로벌리 런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지금 수익을 내고 있는 게임들이기도 하고요. 하지만 전반적으로 이 검은 사막이 주력 게임인데, 이것도 엔소프트와 같이 엔소프트의 그 리니지가 점점 노후화돼 가듯이 이 검은 사막을 즐기는 세대들도 점점 노후화되면서 수익성이 좀 꺾이기 시작한 그런 상황이죠. 그래서 이 신규로 내놓은 이브라는 게임이 나머지 한 20% 정도 매출을 좀 키워주면서 뒤를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이 검은 사막은 그러니까 그 펄어비스라는 회사는 검은 사막이라는 주력 게임이 8할 정도 매출을 올려주고 있고, 이브라는 신작 게임이 2할 정도의 매출을 올려주고 있는 그런 양상이고, 이 뒤를 맞춰주는 신규 게임들인 붉은 사막과 도깨비, 또 플랜 8이 지금 준비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. 즉 신작 게임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자, 이 회사의 올해 1분기 그 게임 부분에서의 실적을 보시게 되면 검은 사막 IP가 전체 매출액의 약 80% 정도의 매출을 올려줬고, 이브라는 것이 약 20% 정도를 매출을 올려준 걸 숫자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지난 1분기의 실적을 전년과 비교해 봤을 때 영업 수익도 늘어나고 있고, 또 영업 이익도 뭐 급증을 했죠. 그 정도면 그 단기 순이익도 전년과 비교해서 굉장히 좋아진 걸 볼 수 있습니다. 나름대로 이 기존의 이 검은 사막이란 그 자기 주력삼이었던 게임이 노후화된다는 게 우습게 들릴 정도로 의외로 1분기 때는 실적이 좀 좋아졌어요. 그리고 최대주주 지분이 약 44.29%로 안정적인 경영권을 갖고 있는 그런 회사로 여겨집니다. 이게 근데 펄어비스의 올해 1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봤을 때 한 적정 주가가 한 48,000원 정도로 평가되는데, 이미 주가는 48,000원에 터치를 했고요. 이제는 1분기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고, 또한 하반기에 아까 앞에서 보여주었던 이런 신작 게임 붉은 사막과 도깨비, 플랜 8이 특히 이제 붉은 사막이라는 게임에 대해서 공을 굉장히 많이 들이고 있는데요. 이 붉은 사막이 하반기에 런칭을 할 거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시장 기대감이 큰 상황입니다. 그래서 항상 이 게임 업체들은 그 게임을 시장에 런칭하기 직전에 말 그대로 이제 신작 게임에 대한 기대감으로, 그 막연한 기대감이긴 하죠. 그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주가가 밀어올려지고, 또 그 신작 게임에 대한 그 사전 판매, 그러니까 사전 테스트죠. 그 사전 테스트에서 어느 정도의 그 고객들을, 잠재적인 고객들을 불러 모을 수 있느냐, 이거 100만이냐 뭐 몇십만 명이냐, 이게 그 게임의 히트 가능성에 대해서
시장에서 한번 예상해 볼 수 있는 그런 숫자를 보여주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이 신작 게임을 내놓기 전 이 기대감이 있을 때 주가가 밀어 올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. 하지만 그러한 게임이 신작 게임이 시장에 런칭되었을 때 그에 대한 시장의 평가가 냉혹하게 나온다. 그러면 NC소프트 꼴 나는 겁니다. NC소프트도 얼마 전에 이제 신작 게임을 내놨는데 그 신작 게임에 대한 특히 이제 그 요즘 게이머들이 굉장히 그 민감해하는 이 과금체가 전혀 변함이 없었다라고 낙인이 찍혀버리면서 완전히 그냥 풍지박살 나버렸죠. 주가도 어마무시하게 폭락을 했습니다. 근데 그도 그럴 게 작년 재작년에서 이제 NC소프트가 작년에 이제 내놨던 신작 게임들이 그 족족 내놓는 족족 실패를 했는데 그 실패했던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과금책이었습니다.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NC소프트가 변함없이 여전히 예전에 그 회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하게 게이머들의 돈을 뭐 얻어내는 거지만 게이머 입장에서는 부당하게 이 게임을 즐기는 건 좋지만 그 즐기는 걸 이상으로 내가 돈을 지불하고 있다고 억울하게 생각해서 점점 게임에서 이탈하게 되는 거죠. 근데 이런 것들이 시장에 알려지면서 NC소프트는 이 과금 체계에 대해서도 요번에 과감하게 뜯어고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. 왜냐면 자신들의 주가가 이렇게 저평가된, 그러니까 주가가 폭락한 이유를 이제 좀 깨닫기 시작하는 거죠. 그래서 이 펄어비스도 이러한 부분을 이 신작 게임인 붉은 사막에서 반영을 할 거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. 왜냐면 이 펄어비스가 제2의 NC소프트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이 펄어비스의 게임들은 이 리니지와 비슷한 구조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특히 과금 체계에서 그렇죠. 그래서 그런 부분을 손보고 좀 더 이 게이머들에게 친숙한 그런 양상으로 반한다면 이 펄어비스는 충분히 그 시장에서 그 적정한 주가로 대우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투자자들이 많은 거죠. 특히나 최근 들어서 이 펄어비스가 NC소프트를 대체할 수 있다라는 그런 그 심리가 이 게이머들, 그러니까 게이머들 사이에도 있지만 이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NC소프트는 한물 같고 펄어비스가 떠오르는 태양이다 이런 말들이 있을 정도로 펄어비스에 대해서 재평가를 하는 그런 투자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펄어비스를 그런 관점에서 좀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 하반기 게임에 대한 기대감 그런 것들을 좀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합니다. 자,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